이제 용해도 곡선 한번 다시 볼까요? 지금 밑에 보시면은 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거는 뭐에 따른, 그렇죠,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달라지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고체 액체는 온도의 영향만 받고요. 기체의 용해도 곡선은 다릅니다.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우리가 용해도 변화를 봤더니 용해도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그렇죠, 이런 점들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는 포화 상태죠. 기억하셔야 돼요. 포화 용액의 농도는 몇 퍼센트가 될 수 없다고요? 100%가 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증기, 우리가 앞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여서는 이제 100%였죠. 포화 용액일 때 그때 이제 습도가 100이었거든요. 근데 용해도 곡선에서 포화 용액일 때 농도는 100%가 될 수 없고, 기울기가 이렇게 더 클수록 용해도 변화가 큰 물질이죠. 이런 물질들은 온도를 낮췄을 때, 즉 온도를 냉각시켰을 때 석출이라는 거는 녹았던 물질이 다시 안 녹고 고체 상태로 다시 나와버리는 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석출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석출량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올 텐데 아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석출량 개념만 일단 먼저 보고 나중에 문제를 다뤄드릴게요. 석출량이라는 거는 처음 녹아있던 용질의 양에서 낮춘 온도에 녹아있던 용질의 양, 그냥 뺄 셈이거든요. 그런데 왜 석출량이 나중에 어려워지냐면 용해도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용매,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용매 100g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용매가 100이 아닌 경우가 이제 시험에 나와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을 용매로 했을 때 물이 200g이라든지 50g이라든지 아니면 포화 수용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석출량 구하는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뤄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하나 문제를 다뤄볼 텐데 지금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60도씨 물 100이죠. 물 100이죠. 그럼 60도씨 물 100에 지금 얼마를 녹였냐면요. 62.9를 녹였거든요. 그럼 62.9를 지금 녹인 지점이니까 이 지점인가 봐요. 그러면 이 지점은 일단 어찌됐건 불포화 상태입니다. 이제 불포화든 포화든 상관없이 현재 얼마가 녹아있냐면 62.9g이 녹아있죠. 단 문제에서 물이 몇 g이다? 100g이다. 근데 용해도 곡선도 물이 100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60도씨 물 100g에 62.6g을 녹여놨는데 온도를 몇 도로 냉각을 시켰냐면 40도씨로 냉각을 시키니까 그래도 62.6까지는 녹을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상태가 됐냐면요. 아직까지는 다 녹아있는 포화 상태가 됐거든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40도까지 온도를 낮췄지만 불포화 상태가 이제 무슨 용액이 됐냐면 다 녹아서 포화 용액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온도를 더 낮췄어요. 몇 도까지 낮췄냐면 온도를 20도까지 낮췄더니 20도씨에서는 물 100g에 얼마밖에 녹지 않냐면 31.9g밖에 녹질 않아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62.9g을 녹여놨는데 이제는 31.9g밖에 녹질 않겠죠. 그럼 이 차이만큼이 녹지 못하고 선생님이 아까 고체 물질로 다시 나와버린다 그랬죠. 그게 석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출되는 양은 이렇게 뺐을 때 얼마가 나오냐면 그쵸, 31g이 석출돼서 나오는데 이걸 구하라고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단 이거는 지금 물이 얼마일 때인가요? 100일 때죠. 그럼 제가 여기서 살짝 바꿔볼게요. 만약에 물의 양이 얼마라면, 그쵸, 물의 양이 200이라면 석출량은 이것보다 몇 배 많다? 그렇죠, 2배 많겠죠. 만약에 물이 50g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나온 석출량의 반밖에 석출이 안 되겠죠. 이런 걸 고려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제 몇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볼 건데 지금 물질마다 이렇게 용해도 곡선 다 다르죠. 왜냐면 물질의 특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지금 한 60도씨 정도? 그쵸? 한 60도씨 정도에 이들을 전부 다 포화 상태로 만들었어요. 이들을 다 포화 상태로 만든 후에 쌤이 온도를 몇 도로 낮췄냐면 온도를 쌤이 10도로 낮췄거든요. 온도를 60도씨로 포화 용액으로 만든 후에 온도를 10도로 냉각을 시켰을 때 가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막연하게 석출량이
가장 많은 물질은 누구냐? 그러면 이 많은 물질들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프 기울기가 가장 급한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누가 가장 급하냐면 질산칼륨이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석출량이 어떻단 얘기예요? 그렇죠.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누가 가장 석출량이 많냐면 그죠. 질산칼륨. 이 펜인식이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펜인식이 잘 안 되네요. 미안합니다. 질산칼륨이 아니라 그러니까 칼슘이 아니라 너무 급하게 제가 해서요. 질산칼륨이 석출량이 가장 많을 것이고 그럼 혹시 여러분들 그래프 잘 보이세요? 가장 완만한 애가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는 애가 있죠. 온도가 바뀌어도 용해도에 변화가 없는 그죠? 염화나트륨. 이 염화나트륨이 석출량이 그렇죠. 어떻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석출량이 가장 뭐한 물질이다? 그렇죠. 석출량이 가장 적은 물질이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막연하게 주고서 가끔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석출량이 가장 많은 걸 물으면 보통 뭐가 답이 되냐면 기울기가 급한 거.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처럼 기울기가 완만한 것들이 석출량이 보통 가장 적은 물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고체와 액체의 용해도는 그렇죠. 압력의 영향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나왔을 때 X축이 온도고 보이십니까? X축이 온도고 Y축이 뭐일 때? 그렇죠. Y축이 용해도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했었죠. 근데 이 기체의 용해도 가끔 서술형으로 나오거든요. 이 기체의 용해도가 가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게 좀 중요한데요. 잘 보세요. 기체는 오히려 온도를 낮춰야 분자들이 도망을 못 가겠죠. 분자 운동 속도가 느려질 거니까. 그 다음에 못 도망가게 뚜껑 같은 압력을 꽉 닫아줘야 돼요. 압력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체의 경우는 X축이 온도고 Y축이 용해도인 경우 오히려 그래프가 이렇게 반비례가 돼요.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랑 기체의 밀도는 반드시 나타낼 때 온도 압력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핵심 체크 문제 간단하게 몇 개만 풀어볼 건데요. 물 100에 설탕 100을 녹였죠. 그러면 농도는 설탕 물분의 즉 그러니까 용매 더하기 용질분의 용질 곱하기 100이니까 그렇죠. 50%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문제 있죠. 요런 거 가끔 아주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에 차근차근 넣어도 되고요. 소금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용액 곱하기 듣고 계시죠? 용액 곱하기 100분의 농도 하시면 보통 쉽게 나와요. 15g. 그러면 물의 양은 전체 용액 100에서 용질 15g을 빼니까 몇 g이다? 85g이다.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용해도는 일정 온도에서 용매 몇 g이요? 그렇죠? 용매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수고 우리가 그래프상의 점은 그렇죠. 포화 용액이고 포화하던 불포하던 과포하던 절대로 농도는 100%가 될 수가 없고요. 요거 잠깐 보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20도씨에서 용해도가 36이란 얘기는 물 100g에 소금이 몇 g 녹는다는 얘기냐면 36g이 녹는 거죠. 근데 물이 200이니까 36 곱하기 2에서 얼마가 녹을 수 있다? 결국에는 72g이 녹을 수 있겠네요.